효과를 볼 수 있는 소화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화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화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꼭꼭 천천히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근데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을 통해 일어나는 소화작용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따라서 입에서 먼저 잘게 부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화작용은 음식을 얼마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시키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는 위에서는 분비되지 않고 입, 침과 소장에서만 분비됩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이 입에서 잘 씹지 않고 넘겼다면 위에서는 이를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쥐어짜면서 분해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옷에 이렇게 얼룩이 묻었을 때 세제가 없이 이 얼룩을 제거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이걸 비벼 빨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얼룩 제거제 세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뿌리기만 하고 이따가 세탁기에 넣으면 아마 제거가 쉽게 될 거예요. 이처럼 소화효소는 이런 세제로 비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침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면 많이 분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덩어리째로 삼켰다 이러면 위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만 이를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도 무리가 오겠죠. 또한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20분 뒤쯤부터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만약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즉, 꼭꼭 씹어 먹는 것 자체로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위에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입에서 잘 분비되려면 당연히 침이 잘 분비되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건조하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침이 잘 분비되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염분 섭취도 잘 해야 되냐 하면은 물만 많이 마신다고 우리 몸이 이 수분을 잘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탈수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금과 물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특정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염분 섭취 없이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준다? 다 이뇨작용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즉, 균형 있게 염분과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서 우리 몸이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소화를 잘 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억지로 맛없는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가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실제로 음식을 상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또 침이 고이고 위액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식의 자극만으로 위액이 3배 이상 분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반면 또 우울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가 억제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체하죠. 이처럼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세요. 네 번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보세요.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있냐? 이건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장내 세균들이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심지어 비타민과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장내의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김치와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인 해조류, 버섯, 양파와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섭취해서 다양한 균주를 섭취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잘 소화하여
이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소를 온몸으로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설명드린 이 4가지 방법을 지금 당장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소화력을 상승시켜 보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